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로 방미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이어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찬홍 기자입니다. 방미 이틀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들과 만났습니다.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등 미국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는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는 출구라며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연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양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우위를 다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번 미국 순방에는 우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52곳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모는 앞으로 5년 동안 14조 원에 이릅니다. 장미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짓는 첫 가전 공장으로 4,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가전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가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제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LG전자와 함께 미국 가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현대차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CJ도 캘리포니아에 식품 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SK그룹은 셰일가스 개발 등에 4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LPG와 LNG를 새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함께한 52개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투자 규모는 모두 128억 달러, 대략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비한 투자 계획이라면서 통상 마찰의 우려를 줄이고 상품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오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상 검증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 논란과 함께 교수 시절 사회이사를 불법 겸직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이사 재직업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대로 다 베꼈어. 이게 번역서지 이게 논문입니까? 출처 표시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념 편향성 문제를 놓고는 고성도 오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폭로 기자회견 전에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 기자회견 나흘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당 진상조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서 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조언을 구한 일이 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가지고 다니지 않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보내져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이처럼 윗선의 사전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만큼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수습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하다.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조작 혐의의 당사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저녁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이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지난 26일 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내용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조만간 불러 제보 조작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일반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주 기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반 시민 배심원단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일반인이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원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같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야는 전문가가 시안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결국 원전으로 이익 또는 피해를 볼 당사자는 국민인 만큼 최종 결정을 일반 국민에게 맡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나도 그 피해도 국민 일반이고요.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국민들이 그 돈 내는 거예요. 전문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사람이 전문가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국민이에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의 객관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객관적, 독립적으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객관적인 여론 수렴이 어려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초대형 의제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이 적용된 적이 없었고 독일, 일본에서도 배심원단의 토론에만 1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건설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 관리는 물론 일손을 놓게 된 작업자들의 처우 문제까지 공사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76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현장입니다. 아직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공사가 중단되는 3개월 동안 현장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하자니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상 방침도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걸로 회사가 유지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이 3개월이 된다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루 3,000명이 투입되는 현장 인력도 큰 문제입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보고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불경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저희들 당장 이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에 따른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